오늘은 그 점심 먹으러 갈 때 미니벨로를 안 타고 로드를 타고 나가서 점심을 먹고 나간 김에 지금 의암호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지금 들어왔는데, 그 자전거로 이렇게 의암호를 돌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공중 화장실이 보니까 폐쇄가 돼 있더라고. 그리고 그 문에가 뭐 코로나19 뭐 예방 차원에서 공중 화장실을 이렇게 한동안 폐쇄한다고 지금 그렇게 붙여져 있더라고. 그 자전거 도로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가 봐, 춘천시에서는. 그러니까 조금 과도하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게, 좀 과하게 넘치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. 조금 과하거든. 자전거 길에 있는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공중 화장실까지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. 뭐 나는 남자니까 그냥 뭐 뚝방길로 내려가가지고 뭐 일 보면 되는데, 여자들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 보니까.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는 열어놓은 게 아니고 보니까 다 문을 닫아놨더라고 보니까. 이게 이제 완전히 좀 진정 국면이다 할 때까지는 이렇게 좀 과하게 액션을 지금 취할 생각인가 봐. 그 의암호 그 자전거 도로에도 보니까 사람도 평소에 한 4분의 1?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.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지금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, 와, 1월, 2월, 3월, 이게 언제까지 할 거지? 지금 그 유치원들, 뭐 초등학생들 개학을 지금 아직 개학도 지금 못한 것 같더라고. 개학을 계속 연장하니까 지금 3월 뭐 20 며칠까지 지금 또 연장을 했더라고. 그러니까 3월이 완전히 통으로 날아가 버릴 것 같아. 근데 그게 채워야 될 날짜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 많이 축소될 것 같아.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올림픽을 이렇게 연애 만에 할 정도니까 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. 지금 거기가 7월 달이거든, 올림픽이.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지금 7월에도 안 끝난다는 얘기거든, 지금. 7월에 열리는 올림픽을 연기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7월에도 안 끝난다는 얘기잖아. 그러면 2020년의 절반 이상이 지금 코로나의 그 도가니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. 그러고 보면 이게 지금 요즘 들어와서 들은 생각이,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
되게 그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, 사람과의 접촉을 별로 없거든. 내가 사는 곳도 이렇게 시골 지역이고, 또 여기가 내가 뭐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이라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이 이렇게 조용히 삶을 영위하는 내 삶의 방식이, 와,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염병이 만연하는 이 시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, 최고. 왜 그러냐면 지금 나는 사실 지금 막 마스크 한 장 사려고 막 몇 시간씩 줄 서고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. 근데 나는 마스크를 지금 한 장도 산 적이 없어.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고, 마스크를 써야 될 필요를 내가 지금 전혀 못 느끼거든. 왜냐면 내가 사람 간에 가까이 이렇게 밀 접촉할 일이 내가 거의 없거든.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지금 3개월째 돌고 있지만 솔직히 나한테는 단 1도 영향이 지금 없어. 나는 대중교통도 거의 안 타거든. 그냥 차가 있으니까 내 차로 움직여버리고. 그리고 내가 뭐 자주 가는 뭐 식당들, 거기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야. 거기 마스크 쓴 사람도 별로 없고.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나한테는 전혀 영향을 안 줘. 오히려 코로나19가 나한테 좀 좋은 점이 있어. 그게 뭐냐면 공기가 진짜 깨끗해 지금. 그러니까 1년 중에 이 춘천 지역에 공기가 제일 형편없을 때가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거든.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. 이때가 1년 중에 공기가 제일 더럽거든. 근데 올해는 공기가 참 깨끗하다고 느껴져.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좀 공기가 이렇게 뭐 좀 나쁨 뭐 이런 날도 있긴 하지만, 그런다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쓰진 않아. 왜냐면 이 지역이 마스크를 쓸 정도로 또 그렇게 더럽진 않거든. 근데 하늘은 보면 좀 뿌에 있거든. 근데 올해는 되게 공기가 깨끗해. 아마 지금 그 중국에서 뭔가 지금 공장을 지금 안 돌리니까 그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좀 적은 것 같아. 산업 활동을 조금 이렇게 저하시켜 놔버리니까 이 전염병이.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19로 좀 혜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. 그래서 오늘 또 그 의암호 한 바퀴 돌면서 참 생각하는 게, 야, 참 공기 깨끗하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전거를 한 바퀴를 돌았거든. 문득 그런 뭐 생각이 드네.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올해 7월까지는 갈 것 같아. 이 7월 달에 열리는 올림픽을 연기하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니까. 근데 코로나 끝나고 만약에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그 뒤에 또 뭔가가 또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? 혹은 이렇게 전염병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막 겹쳐서 일어나는 거.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. 오히려 일어날 것 같아.
야, 그러면은 진짜 그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적은 자본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와, 이거 뭐 자살하는 사람들 속출할 것 같아.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그 빚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데 막 6개월, 7개월씩 이렇게 불황이 전염병으로 발생하는 불황이 막 이어지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거든. 하여간에 요즘에 그 전염병의 시대에 이렇게 사람과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 내 삶의 방식이 참 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.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사람과의 접촉이 없이 이렇게 외롭다거나 쓸쓸하다거나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그런 마음들을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내가 구입 안 해도 되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또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그리고 공기도 깨끗하잖아, 덕분에. 오늘을 내가 미니벨로를 안 가지고 하고 밥 먹으러 갈 때 로드를 가져간 게 오전에 내가 로드 자전거의 그 체인을 내가 교체를 했거든. 그 이틀 전인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체인 체커기로 이렇게 올려보니까 이게 체인 체커기에는 보면은 0.75% 1%가 있잖아. 0.75도 쏙 들어가 버리고 1%도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. 그러니까 체인을 지금 교환할 때가 지금 된 거야. 그러니까 그 0.75%만큼 더 길이가 늘어난 거잖아. 그리고 1%만큼 더 늘어난 거, 그 체크기가. 이게 0.75%가 쏙 들어가면 체인을 교체할 때가 됐다는 신호이고 1.0이 쏙 들어가 버리면 지금 바로 체인을 교체해라 그거거든. 그래서 지금 오전에 지금 체인을 교체를 하고 이제 그 잘 돌아가는지 보려고 지금 로드를 가지고 나간 거거든. 이 자전거는 특히 로드 자전거는 좀 손이 많이 가. 손이. 이렇게 뭐 눈으로 보이는 타이어뿐만 아니라 그 체인을 제때제때 교환을 안 해주면 그 체인이 물고 돌아가는 그 뒤쪽에 있는 그 스프라켓을 다 갉아먹어 버리거든. 그래서 그 체인 체커기를 가지고 체인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. 왜 그러냐면 그 체인이 이렇게 늘어난다. 체인이 뭐 0.75% 늘어난다. 체인이 1%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늘어난 체인을 가지고 내가 라이딩을 했을 때 그 내가 체인이 늘어났네라고 느껴지냐? 그럼 전혀 안 느껴지거든. 1% 늘어난 것 정도로는 전혀 안 느껴져. 그래서 이렇게 체인 체커기로 체인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 1%를 넘어서 1.5%, 막 2%까지 막 늘어나 버리거든, 체인이. 그러면 이제 체인이 막 튀기 시작해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그때서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체인이 튈 정도로 체인이 늘어난 상태로 대부분 샵에 가거든. 샵에 가서 체인 좀 교체해 주세요. 뭐 체인이 자꾸 튀어요 라고 하거든. 그럼 체인을 딱 교체해 줘. 그럼 이제 그 교체된 자전거를 가지고 딱 나오면 여전히 튀어.
그럼 이 사람이 이제 또 다시 샵에 들어가서 아, 체인 교체했는데 왜 체인이 튀냐? 라고 하면 이제 샵에서는 스프라켓도 갈아야 돼요. 그러거든. 그러니까 체인이 그렇게 막 1% 이상 막 늘어날 정도로 계속 그 라이딩을 하면 뒤에 그 스프라켓을 갉아먹어 버리거든. 그러니까 스프라켓은 보면 스프라켓 톱니는 이렇게 마른 목골이거든. 마른 목골로 돼 있어. 근데 이게 늘어난 체인으로 계속 돌려버리면 그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스프라켓의 톱니가 삼각형으로 바뀌어버리거든. 삼각형으로. 그러니까 그 한쪽을 계속 갉아먹어 버리니까. 그러니까 체인 상태를 내가 라이딩을 하면서 알 수는 없어. 그러니까 항상 체인 체커기를 가지고 체인을 이렇게 체커를 해서 그게 1% 정도 0.75에서 1% 사이일 때 체인을 교체를 해줘야 이 스프라켓을 오래 쓸 수 있거든. 이게 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로드 자전거의 구동계가 그 11단 지금 105 시마노 105 구동계를 쓰고 있는데 이 체인 하나 가격이 한 35,000원 정도 하고 이 스프라켓은 이게 7만원이 넘어가거든. 7만원이. 그러니까 이 체인을 조금 더 쓰겠다고 그냥 보기에 멀쩡하니까 그 체인을 더 쓰겠다고 했다가는 그 7만원이 넘는 이 스프라켓을 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. 근데 내가 쓰고 있는 구동계 105는 그나마 양반이야. 왜냐면 이게 35,000원, 7만원 이 견적이 나오는데 이제 그 105보다 그 상위 레벨의 구동계들 뭐 울테그라라든지 뭐 그렇게 그 상위의 구동계들은 이 스프라켓이 막 20만 원도 넘고 또 좋은 거 막 30만 원도 넘어. 스프라켓 하나가 웬만한 그 막 자전거 한 대 값이야 막 그 초급자들 자전거 한 대 값.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스프라켓을 체인이 갉아먹어버리면 리스크가 장난 아니지. 리스크가 장난이 아니야.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자전거를 정비하는 게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. 이렇게 자전거 정비하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이 구동계를 105보다 더 상위 구동계를 사면 안 돼. 뒷감당이 안 되거든. 뒷감당이. 이게 나는 이게 자전거 이렇게 막 정비하고 이런 거 싫다라고 하면 이런 구동계를 105 이하 이렇게 뭐 티아그라라든지 소라 10단 9단 이런 자전거를 사면 리스크가 적지. 그러니까 내 주위에 친구들도 이제 자전거 얘기가 나왔을 때 로드 자전거를 내가 잘 추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원망 들을까봐. 이게 보통 이제 내 나이 때쯤 50대쯤 되면 이제 자전거를 산다 그러면은 좀 비싼 걸 사거든. 좀 비싼 걸 사. 그래서 105 이상 울테그라 구동계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완성차들을 사게 되는데 근데 그 친구 성격이 이 친구는 자전거 정비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나처럼 이렇게 딴 자전거 정비하는 걸 뭔가 정비하고 체크하고 기름칠하고 체인 청소하고 이런 걸 좀 나는 재밌어 한다고.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 때는 이 로드 자전거를 추천을 해주기가 애매해. 차라리 MTB는 좀 낫거든. MTB 쪽은.
좀 로드처럼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. 그 자전거 정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. 하여간 자전거 시즌이 오픈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저기 정비하면서 타야 돼, 자전거. 아, 그리고 그 체인 청소도 보면은 뭐 이렇게 천 같은 데다가 그 체인 청소하는 그런 걸 뭐라 하지? 그 디그리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천에다가 묻혀가지고 이 체인을 닦는데 그건 진짜 하나만한 짓이 하나만한 짓. 그 체인을 겉에만 닦는 거거든. 실제 그 체인이 늘어난다라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체인이 늘어난다 그럴 때 어디가 늘어나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구동하는 부분. 그 체인의 바깥 부분이 아니거든. 이게 체인은 보면은 앞에 그 체인 링크를 통해서 뒤쪽에 스프라켓을 통해서 또 그 풀리 같은 것들을 통과하면서 막 그 자기 몸을 막 베베 꼬거든. 이렇게 꼬아졌다가 저렇게 꼬아졌다가 반대로 꼬아졌다가 막 이렇게 꼬아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체인하고 체인 사이에 그 링크 부분이 그게 막 움직이면서 그 체인이 자기 몸을 변형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진짜 청소를 해줘야 될 부분은 그 링크 부분이거든. 그리고 체인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 체인이 쇠로 만들어져 있는데 고무줄처럼 늘어나진 않고 그 중간에 있는 그 링크 부분 막 움직이는 부분 있잖아. 그 부분이 닳아가지고 그게 0.75%, 1%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거든, 그게. 그러니까 체인을 청소해 주려면 그 막 움직이는 그 안쪽에 링크 부분, 그 부분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헝겊에다가 디그리셔 잔뜩 묻혀가지고 빡빡빡빡 문질러 봐야 그 안쪽은 전혀 청소가 안 되거든. 그러니까 체인 청소는 당연히 그 체인 링크를 풀어가지고 그 디그리셔 용액에 1시간 이상은 담가놔야 돼. 1시간 정도는 담가놔야 된다고. 그래야 그 안쪽이 청소다운 청소가 된다고. 거기에 계속 이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떡이 있고 하면 체인이 더 잘 닳지. 거기에 모래 같은 거 있고 막 그러면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정비해야 될 부분이 참 많더라고. 이게 그 로드 자전거는. 그리고 체인을 이렇게 풀어내면 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. 체인이 항상 걸려 있을 때는 그 앞에 페달이 물려 있는 그 크랭크가 잡소리가 나는지 또는 이게 구름 저항이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. 체인이 걸려 있으면. 근데 이제 체인 청소하면서 체인을 이제 걷어내버리면 이제 자유로워진 그런 그런 비비라든지 체인 링크 쪽으로 휙 한번 돌려볼 수도 있거든. 구름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. 그리고 뒤쪽 스프라켓도 마찬가지고 체인이 없을 때 한번 돌려보면 제대로 구름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. 참 보면은 이게 비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를 새로 도포를 해줘야 되고. 참 보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장비들을 정비하고 뭐 닦고 기름칠하고 하는 것에 안 맞을 것 같은 친구한테는 이 로드 자전거를 추천하면 안 돼. 그리고 정 로드를 타고 싶다고 하면 105 아래 등급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0만 원짜리 자전거 정도만 60만 원짜리 자전거를 추천해 주면 돼. 왜냐면 거기에는 그 9단 소라 내지는 10단 티아그라가 들어있거든. 근데 이 소라나 티아그라는 이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프라켓이 가격이 싸.
이게 105는 보면 체인이 35,000원, 스프라켓이 70,000원이 나는데 이 소라 등급만 내려가도 뭐 20,000원, 30,000원 이렇게 확 줄어드니까. 그리고 우리가 그 미니벨로나 그 생활 자전거에 쓰는 그 7단 그 저가들은 체인이 10,000원도 안 해. 지금 내가 미니벨로를 타니까 아는데 체인이 뭐 4,000원, 5,000원 밖에 안 해. 그리고 그 스프라켓, 프리휠, 그게 한 세트로 돼 있는 거. 그것도 뭐 10,000원? 만 몇천 원 밖에 안 하니까 그런 건 정비 안 해도 돼, 그냥. 그냥 마음대로 타다가 체인이 막 튀면, 에이, 뭐 체인하고 스프라켓을 같이 갈아버리면 되거든.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자전거 정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로드를 타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60만 원짜리 이하 자전거들을 추천해 좀 드리. 괜히 이렇게 비싼 자전거 1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들을 추천해 주면 한 몇 달 동안은 잘 타다가 그게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제 그 소모품들을 이제 교체해야 될 때 그게 감당이 안 되지. 또 뭐 이렇게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어차피 나는 일기 쓰듯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. 자, 지금 오늘 이렇게 의암호를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공중 화장실이 전부 다 폐쇄되어 있더라.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했네. 이상.